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흔히 첨성대 하면은 병 모양으로 생긴 벽돌로 쌓은 그런 구조물이고, 이제 거기에 창문 같은 것이 하나 뚫려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별을 관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창문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첨성대에는 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남측창, 저걸 남쪽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남측창이라고 합니다. 저 창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저 창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그 곳으로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연구 결과가 이런 겁니다. 저 남쪽 창으로 햇볕이 비치면 햇볕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햇볕이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이 관측 기기로서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는 사각으로 된 돌이 가로막고 있고, 그 창의 위치는 중간쯤에 있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학적인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인데 결국은 아무래도 발달한 현대의 기술을 활용해서 조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완전히 해체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남측창을 통해서 어떻게 춘분추분을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게 있죠. 해 그림자를 측정하는 방식. 그걸 보면 해 그림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지 때 가장 짧고 동지 때가 가까워 오면 가장 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고 저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보게 되면 춘분과 추분에 태양이 남중할 때, 하늘 제일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햇볕이 내부 바닥에 비친다고 합니다. 춘분, 추분에만. 그러면 내부 바닥에 햇볕이 비치면 이게 춘분이거나 추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봄이면 춘분이고 가을이면 추분이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 사람을 그렇게까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지와 동지 때에는 이 첨성대의 하단에서 그 밑에서 광선이, 태양광선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하지와 동지를 알아볼 수 있다. 아무튼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에
저 남쪽 창에서 들어온 햇빛이, 태양 광선이 바닥에 비친다고 했을 때 그 바닥은, 쉽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창의 바로 밑에 문턱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12번째 단입니다. 그 12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기단 바로 위에 있는 1단이 될 것이냐, 어느 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그림자가 춘분과 추분에만 비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바로 그것은 저 첨성대의 내부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저 첨성대 내부에는 남쪽 창의 문턱에 해당되는 12단, 그 선까지 안에 흙과 잡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춘분과 추분에 밑바닥에 햇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저 12단 바닥을 햇볕이 춘분과 추분에만 거기를 비춘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제1단이라고 한다면 저 안에 흙과 잡석이 없는 상태여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안에 있는 흙과 잡석은 첨성대가 첨성대의 기능을 할 때 채워진 것이냐,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채운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일까? 이거는 과거에 이랬다는 그 자료가 나오면 단번에 답이 나옵니다. 또 그게 아니면 정말 12단의 춘분과 추분에만 햇볕이 비치고 그렇다. 그러면 흙이 원래 채워져 있었다로 갈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은 저 흙과 잡석이 채워져 있는 것은 그 이후 첨성대가 이 천체 관측을 하고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하던 그 시기를 지나서 어느 때에 채워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 첨성대의 제일 위 사각형으로 보이는 돌이 있는 저 가운데 부분은 뻥 뚫려 있습니다. 중간에 판석이 반쪽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뚫려 있다. 그러면 상단에서 아래로 햇볕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생각해야 할 텐데, 아마 최소한 12단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단이냐 1단이냐, 그 춘분과 추분을 알려주는 태양광선이 닿는 지점이 어디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이 흙과 잡석이 채워진 것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지금의 상태가 맞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첨성대가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데 내부의 흙과 잡석을 채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 그런 설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저 남쪽 창의 용도가 뭐냐, 저 기능이 무엇이냐, 저게 단지 출입구였느냐,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학생 때 다 배웠던 해 그림자를 측정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막대기를 세워놓고 태양으로부터 태양광선이 막대기 끝을 거쳐서 지면에 그림자가 생기는 그 그림자의 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춘분,
동지 요 사이에 그림자의 변화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하나는 저 남측창, 사각형 남측창으로 햇볕이 들어와서 그림자를 측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내부에도 넓적한 햇볕이 넓은 면적으로 비쳐 들어오는 그것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그 하단이라고 하는 춘분과 추분을 알려주는 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이야기처럼 12단까지 흙이 쌓여있는 저 바닥이라고 믿기에는 이제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제대로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